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선관위와 관련돼서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크게 뭐가 있습니까? 부정선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채용비리도 있고요. 최근 제가 알려드렸었던 선관위의 해킹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관위가 실제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한번 받은 적 있습니까? 실제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비리와 관련돼서 수사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선관위와 관련돼서 해킹이 가능하다고 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그와 관련돼서 그 어떠한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아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는 겁니까? 그것을 함께 외쳐주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그리고 많은 우파 단체장 분들과 많은 우파 법조인 분들이 실제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반가운 건 무엇이냐면요. 어제 김민전 의원이 실제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를 함께 내줬다라는 거예요. 현역 의원 처음으로 실제 선관위와 관련된 문제점을 띄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실제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약국과 선거관리.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김민전 의원이 2004년에 뇌종양 수술을 받아서 6개월마다 약을 한 보따리씩 가져가다 먹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약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을 다시 처방받기에는 대학병원 예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 약국에서 실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약국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뭐 보여줬다는 겁니까? 실제 김민전 의원이 그 약을 받아가는 영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김민전 의원이 되게 창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약국도 이 정도로 실제 약국 처리와 관련돼서 이 정도로 감시 감독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물증들이 있는데 왜 선관위는 이와 관련 똥배짱 부리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민전 의원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지난 총선입니다. 2020년 파주을 금천 이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약 20장의 투표지와 일련번호 미절치 투표지가 한 장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재검표에서 그러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검경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으나 최종 불기소 처리되었다고 한다. 불기소 이유는 투표 사무원의 착오로 인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투표록에 게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전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파주을 금천이동 제2투표소 투표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뭐가 없었다고요? 투표관리관이 누락돼 있었다고요. 몇 장이? 20장이. 심지어는 뭐라는 겁니까? 그 중에 한 장은요. 일련번호 미절치가 투표지가 미절치되었다는 겁니다. 일련번호가 잘리다 안 잘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증거자료가 다 있어요. 증거자료가.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실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는요.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169조 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의무사항입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반드시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의무예요.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뭡니까? 그와 관련된 서식도 있습니다. 투표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서식이 있어요. 서식. 이거요.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 중에서 뭐가 있느냐? 바로 이게 있습니다. 투표 진행 중에 특이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관리관이 투표 개표를 하고 투표를 진행함에 있어서 뭐 하는 겁니까? 특이사항을 쓰는 겁니다. 특이사항. 자, 그리고 그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 밖의 특이사항, 투표관리관 사인 날이 누락 상황, 질서문란 상황, 경찰 강무원 원조 상황 등 투표관리상의 특이사항을 써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이렇게 써 있다고요.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 누락 사항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날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누락이 돼 있다면 뭐라고요? 반드시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이사항이 써야 된다고요. 어디다가? 투표록에다가.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 이거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 이와 관련 들여다본 겁니다.
뭐와 관련돼서 재검표 과정에서 이 투표록을 들여다본 거예요. 이 투표록을. 자, 왜냐? 이것도 엄연히 법이 있어요. 공직선거법 228조 증거조사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 쟁송을 제기하는 때에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을 보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재검표 추진되면요. 투표함, 투표지뿐만이 아니라 투표록까지도 보전 신청해서 들여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이걸 들여다본 겁니다. 들여다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투표록이 나온 겁니다. 이런 투표록. 실제 금천 이동 제2투표소에 투표록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런데 그 투표록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오전 9시 30분대에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됨. 국회의원 선거투표 1년 번호 한 건에 대하여 절취하지 못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오전 9시 30분에 투표지 약 20장에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한테 교부됐다라는 겁니다. 즉 선거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도 않았는데 투표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와 관련돼서 투표지의 1년 번호가 떨어져 나가고 절취를 해야 되는데 절취를 안 하고 뭐 했다라는 겁니까? 실제 투표지를 교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바로 투표관리관이 실제 이 투표록에다가 옮겨 적은 거예요.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와 관련돼서 재검표를 진행하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와야죠. 뭐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투표관리관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20장. 그리고 절취되지 않은 투표지 1장.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요. 실제 이와 관련돼서 재검표를 추진했는데 어떻게 됐냐? 없어요. 없습니다. 한두 장도 아니고 관리관 날인이 없는 투표지 20장이 증발됐습니다. 심지어 절취선이 잘려있는 거 뭐습니까? 이건 있어요. 이건 있다고요.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들? 아니, 투표관리관에 써있다고요. 투표록에. 네? 약 20장의 투표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없이,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됐다고. 그러면 재검표를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이 20장이 있어야지. 근데 20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갔느냐? 이게 어디 갔느냐?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찾아야 될 것.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실제 도태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실제 우리 우파 변호사분들이 이 선관위와 관련돼서 검경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고소고발장 냈다고요. 그런데 검경에서 뭐 한 겁니까? 불기소 처분한 겁니다. 그러면 왜 불기소 처분을 했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이유는 투표사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게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네? 투표관리관이 착오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의 착오 때문에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검경에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기소 처분돼서 수사조차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똑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투표 사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 기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짠지 아닌지를 찾아봐야죠. 진짠지 아닌지를. 그럼 뭐합니까?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수사를 하면. 이걸 불기소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수사를 통해서 이 투표지가 어떻게 된 건지, 실제 그게 착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안 해? 근데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김민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나왔다. 실제 투표록 안에는 투표관리원에 따라서 날인이 안 된 20장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검경에 고발했는데 왜 이걸 불기소 처리하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김민전 의원이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드디어 기사가 뜬 겁니다. 기사가 뜬 거예요. 근데 저는 웃긴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김민전 의원의 얘기와 관련돼서 왜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민전 의원의 얘기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지금 보도한 매체가 딱 한 군데예요. 메이저 언론은 보도도 안 합니다.
자, 저는 웃긴 게 뭐냐면 김민전 의원이 삼김여사 특검을 할 때는요, 모든 언론들이 너나 할 것이 다 보도했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김민전 의원의 얘기인데 삼김여사 특검은 모든 언론이 다 보도하면서 왜 이건 보도 안 합니까? 왜 선관위와 관련된 문제점 보도 안 해요? 엄연히 물증과 증거 자료가 있는데. 참으로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더 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왜냐?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실제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님이 언급했던 파주울 사라진 투표지 항고 사건, 서울 고등검찰청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서울 고등검찰청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이 수사 의지만 갖고 있다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뜯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뜯어봐야 된다. 실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드러났는지 그것이 물증이 나왔다라는 것. 그 물증을 토대로 지금 김민전 의원이 실제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더 이슈를 시키고 목소리를 띄워가지고요. 어떻게든 검경 수사를 압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십니다. 준 PD 맨날 찾으면 뭐해. 맨날 들통나면 뭐해. 어차피 깨진 독에 물 붓긴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그 독이 비록 깨졌더라도 계속해서 물 부어야 된다 생각해요. 자, 왜냐? 우리 그래서 지금 어떤 거 만들어냈습니까? 김정숙과 관련돼서 실제 검찰이 수사 착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오늘 이종배 시원이 고발인 조사 받으러 갔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열심히 외쳐주셨기 때문에 만들어낸 겁니다. 자, 실제 오늘 이종배 시원님이 검찰청 앞에 가서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 혐의가 명백하고 또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지금 이종배 시원님의 인터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종배 시원님이요, 뭐 하는 겁니까?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본질을. 지금 그러니까 좌파들은 뭐 김정수가 관련돼가지고 별의 별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 국민 세금을 썼다라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 세금을 썼다라는 겁니다. 2,500만 원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인도 출장을 김정숙이 투입됨으로써 우리 국민 돈 4억 가까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와 관련돼서 이종배 시원님이 고소고발장 낸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론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 검찰이 수사를 착수해서 오늘 드디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제 조만간에 김정숙 불러야죠. 왜냐? 좌파들 항상 얘기하는 거 뭡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빨리 포토라인에 세워라, 김건희 빨리 수사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좌파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는 언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할 거면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똑같이 하라고요. 즉 지금 김정숙과 관련 똑같이 뭐라는 겁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그와 관련 똑같이 포토라인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리고 우리가 예세우고 있는 선관위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드디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것도 현역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언론들이 안 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메이저 언론들이 안 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만들어야죠. 쉽게. 이거 누가 만들면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안 해줘요. 누구도 안 해줍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